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이제 유럽 6대 리그가 시즌 막판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의미가 있는 팀, 의미가 없는 팀으로 나누어지기 시작됐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의미가 없는 팀들은 다음 시즌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로테이션이라는 걸 돌립니다. 하지만 이 두 팀의 클럽 간의 사이가 나쁘다면? 그러면 굳이 로테이션을 안 돌리고 사이가 안 좋은 구단의 길을 방해할 수 있는 확률도 높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다 준비했습니다. 지금 영상을 시청하신 여러분들의 좋아요가 멈추지 않다면 저도 지속적인 영상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일에 제가 여러분에게 올린 축구 승무패 영상이 거의 좋아요가 300개가 넘었습니다.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자, 세비야하고 레알 마드리드입니다. 일단 세비야는요 일정적으로 중요하죠. 지금 파리인 소시에다드를 지금 바짝 추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승점이 바로 필요한 상황이고, 반대로 지금 레알 마드리드의 팀 분위기가 얼마나 엉망인지는 이미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죠. 또한 2위로 이미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별다른 동기부여가 없겠죠. 하지만 얘네들은 클럽의 사이가 매우 안 좋습니다. 자, 그 시작은요 아무래도 세비야가 레알 마드리드를 증오하는 것부터 시작된 것 같은데, 세비야에서 키워냈던 최고의 재능이었던 선수가 있죠. 바로 누구냐? 라모스죠. 그런데 그 라모스를 25년도에 이적시장 마감 직전에 레알 마드리드에서 데려갔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바이아웃인데, 이게 지금 제일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선수가 동의하면요 구단의 허락 없이 그냥 이적이 가능한 금액, 그러니까 그 바이아웃보다 높은 금액을 주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레알 마드리드 입장에선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세비야 팬들은 라모스에 대한 증오가 엄청나죠. 그래서 구단을 배신하고 수도 마드리드로 돈을 쫓아 도망갔다라면서 엄청나게 조롱도 했고, 또한 라모스 선수가 경기장에 들어오면 오물도 투척했고, 라모스 선수는 레알 마드리드 유니폼 입고 또 셀레브레이션도 했고, 서로가 굉장히 안 좋았던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뭐 결과적으로 라모스가 은퇴 직전에 또 세비야로 또 이적을 하면서 관계가 좋아진 줄 알았어요. 하지만 아직도 안 좋대요. 그 이유도 있더라고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세비야가요 역사적으로도 수도 마드리드의 중앙 권력을 원래 거부감이 좀 심한 동네라고 합니다. 그 돈에 대해서 막 좀 민감한 동네래요. 돈으로 막 이렇게 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 동네라고 합니다. 네, 자, 일단 근데 이 사건 이후로 또 최근에 사이가 안 좋은 건 레알 마드리드 이제 자체 방송국인 레알 마드리드 TV가 있대요. 네. 근데 거기에서 세비야하고 경기를 하기 전에 그 경기에 배정됐던 주심이 있는데, 그 주심이 과거에 레알 마드리드에게 내렸던 안 좋았던 비판, 그 장면들을 계속 다 모아서 그거를 경기장에 송출했다고 합니다. 그거는 어찌 보면 심판을 간접적으로 압박하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보고 세비야가 분노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레알 마드리드가 미디어를 통해서 심판을 압박하고 대회를 조작하려 한다면서 어떻게 보면 스페인 축구협회에다가 레알 마드리드를 공식적으로 고발했죠. 그 과정 속에서 이제 경기장에 클럽의 회장들 그리고 또 수뇌부들이 경기 전에 관례적으로 오찬 자리를 하면서 이렇게 식사를 하고 이렇게 한대요. 이게 일상적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걸 거부하면서 아직까지도 사이가 굉장히 안 좋다. 네, 이 분위기는 지금까지도 이어진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 어찌됐든 더 분노의 시발점은 세비야지만, 세비야를 싫어하는 레알 마드리드 역시나 그런 악감정들이 높아지겠죠. 가만히 있을까요? 좀 그렇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거는 다득점으로 가는 게 좀 더 현명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일정적인 측면으로 봤을 땐 세비야지만요. 네. 자, 그 다음은요 일정적인 여유가 있는 건 아니지만 얘네들도 좀 특별한 게 있습니다. 바로 뭐냐? 아탈란타하고 볼로냐입니다. 굉장히 좀 중요한 자리가 있죠. 일단 얘네들은 지금 다음 시즌에 유럽 대항전에 진출하려면 무조건 인테르가 우승을 해야 됩니다. 컵에서 지금 인테르하고 라치오가 올라간 상황인데, 인테르가 우승을 하면 7위까지도 컨퍼런스가 진출이 가능하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탈란타는 무승부만 해도 7위로 일단 마감하고, 그 7위로 마감한 다음에 인테르가 우승하길 바라야 됩니다. 하지만 지금 그 자리를 쫓고 있는 게 바로 누구냐? 볼로냐입니다. 볼로냐는 이번 경기를 이제 3점 차 이상으로 볼로냐가 이기고, 그 다음에 남은 경기를 모두 이기고 아탈란타도 마지막 경기에 패배한다면 기적적인 환경으로 7위를 탈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하면 지금 아탈란타는 무승부만 해도 7위로 마감, 다음 일정이랑 상관없이, 그죠? 하지만 볼로냐는 이번 경기를 이기면 마지막 불씨가 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경기에서 아탈란타가 비기거나 승리하면은 떨어지겠지만 7위로 마감을 못하겠지만, 아무튼 그 불씨를 세울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라고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누가 좀 더 공격적으로 경기를 운영할까요? 볼로냐겠죠. 네, 볼로냐는 승점 3점을 따야 되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볼로냐가 공격적으로 경기를 지향한다면 그게 긍정적인 효과를 받아들이냐? 전 그렇지는 않다라고 바라보고 있거든요. 볼로냐는 원래 공격형 팀이 아니기 때문에.
자, 일단 무승부 동일 배당을 보면요, 3.65라는 무승부 배당은 6회 배정받았지만 무승부가 한 번밖에 없었고, 어느 뭐 배당을 보시면 알겠지만 언더가 역배인데도 불구하고 3번이나 더 많은 비중을 발생했던 배당입니다. 또한 해 근접 배당을 보면 이게 전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홈팀 1.6점대 10회 배정받았는데 홈팀 기준으로 지금 8승 1무 1패입니다. 그리고 또한 무승부 4.1점대도 8회 배정받았는데 무승부가 2번밖에 발생하지 않았다라는 거. 결과적으로 지금 배당적인 측면으로 봤을 땐 어디가 좀 더 유리하냐? 아탈란타 혹은 다득점, 이게 좀 더 유리해 보입니다. 일단 제가 항상 말하지만요, 이겁니다. 전술적으로 얘네들이 원래 하려고 했던 그 전술을 그대로 할 수 있는 팀이냐, 아니면 그 전술대로 안 하고 다른 전술로 경기를 운영해야 되는 팀이냐, 이거에 대한 비중을 좀 굉장히 좀 높게 보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볼로냐는 먼저 올라가야 된다는 게 볼로냐에겐 리스크죠. 자, 그 다음은요, 바로 스파르타랑 엑셀시오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이 데이터들, 이 데이터들 원본 플러스 다 해가지고 아마 전 경기들을 전부 다 하루에 1200원으로 받아보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회원분들이 계십니다. 재가입률 지금 5월달 이제 중반이고 4월달이 좀 떨어졌었는데 5월달 지금까지 왔을 때 지금 97%입니다. 회원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공유 드릴 거고요. 이제 K리그, J리그, 그 다음 미국 축구 경기는 굉장히 계속 있죠. 전부 다 공유 드릴 겁니다. 자, 스파르테랑요 엑셀시오입니다. 얘네들도 뭔가 있더라고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스파르테는요 승리 후, 여기서 중요한 건 승점 3점을 얻고 그 다음에 흐로닝언이 패배하면 플레이오프에 진출할 수 있습니다. 네, 유럽 대항전 플레이오프죠. 반대로 엑셀시오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이미 유럽 대항전도 못 나가고 잔류는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러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스파르타 쪽이 좀 더 우위한 거 아니야? 하지만 얘네들도 사이가 안 좋더라고요. 자, 보시면 이겁니다. 역사적인 관계가 있는데 로페르담 계급전쟁이라고 해가지고 로페르담에서 공유하는 지역 더비다 라고 평가를 할 수 있는데, 스파르타는요 1888년도에 창단된 약간 상류층하고 엘리트 중심의 클럽인 반면 엑셀시오는요 서민적인 분위기의 클럽이다 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로페르담에 어떻게 보면 지금 대장격이 된 페에노르트하고 위성구단으로 협약을 했어요. 누가? 엑셀시오가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고 스파르타 팬들이 영혼을 팔았다, 그 페에노르트한테 영혼을 팔았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요. 계급으로 보면요 페에노르트가요 가장 하위 계급입니다. 어찌 보면요. 네, 그런데 지금 위상은 좀 달라졌죠. 아무튼 지금도 페에노르트하고 지금 엑셀시오는요 서로가 구단에 협의를 하면서 자기들의 정보들을 많이 교환하면서 서로에게 윈윈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반대로 스파르타는 그러지 않다라는 거. 그래서 스파르타는 지금 페에노르트하고도 사이가 안 좋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결과적으로 승점이 필요한 팀은 어딜까요? 스파르타겠죠. 근데 스파르타를 과연 엑셀시오가 가만둘까요? 네, 저는 굉장히 얘네들한테 승점 3점을 안 줄 확률이 높다라고 보기 때문에 저득점으로 경기를 운영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자, 그 다음은요 바로 마르세유하고 스타트렌입니다. 얘네들은 역사적 관계는 없습니다. 하지만 얘네들도 굉장히 중요한 매치입니다. 뭐냐? 바로 유로파 매치입니다. 지금 마르세유는 6위 56점, 그리고 또 5위 스타트렌 59점. 렌이 패배하고 마르세유가 승리하면 골득실로요 마르세유가 5위를 탈환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한 유로파 진출, 네, 진출은 6위. 그리고 또한 그리고 또 여기도 있죠. 그 다음에 지금 7위 모나코 역시 승점이 2점 차이기 때문에 패배하고 모나코가 승리하면 컨퍼런스 자리도 뺏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마르세유 입장에서는 마르세유가 이기고 그 다음에 렌이 패하면 그러면은 유로파를 나가는 거고, 네, 반대로 만약에 마르세유가 패하고 모나코가 이기면 모나코한테 컨퍼런스도 뺏기고, 이거 이상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굉장히 좀 중요한 자리가 지금 마르세유죠. 반대로 지금 렌은요 무승부만 해도 유로파 순위를 유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르세유에게 유로파 컨퍼런스를 만약에 근데 패배하면 마르세유에게 유로파를 넘겨주고 컨퍼런스로 하락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상황이 좀 다시금 정리하면 좀 혼란스러운데, 마르세유는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네, 마르세유가 이기면 유로파를 탈환하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이겨야 되고, 반대로 렌은 무승부만 해도 유로파입니다. 그러면 렌은 좀 더 조심스럽게 경기를 운영하겠죠. 네, 반대로 마르세유는 초반부터
계속 공격으로 걷어 올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전술적으로 봤을 때 마르세유는 공격형 전술에 가깝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르세유에게 더 불리한 전술이겠죠. 그리고 또한 마르세유가 만약에 실점을 먼저 한다면 여기서 좀 더 난리 나는 건 결과적으로 지금 컨퍼런스 자리도 뺏길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르세유도 대놓고 자신들이 하려고 하는 그 공격형의 색깔을 계속 입히지 못할 겁니다. 왜냐, 얘는 공격형 팀이 아니거든요. 네, 오히려 렌에게 카운터를 맞을 수도 있죠. 그래서 이 경기도 전 개인적으로 좀 마르세유가 공격적으로 무작정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경기다. 네, 만약에 패배하면 유로파 컨퍼런스도 뺏기기 때문이죠. 그래서 좀 소극적으로 경기를 운영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는 생각을 합니다. 배당적인 측면으로 봤을 땐 지금 마르세유의 배당이 좀 더 긍정적인 건 맞는데 이거 해외 배당의 흐름은 또 그렇지 않기 때문에요. 네, 이것도 저는 개인적으로 저득점의 흐름으로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네. 자, 그 다음 파리하고요, 파리 생제르맹입니다. 얘네들은 연고지가 같죠. 그래서 뭔가 문제가 있나 봤는데 얘네들도 역사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 결과적으로 생제르맹은 우승을 한 걸 다 아시죠. 파리 생제르맹은 파리 FC는 뭐 별다른 게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얘네들이 역사적으로 가장 큰 충돌입니다. 일단 생제르맹은 이미 파초 선수하고 멘데스 선수, 그리고 또한 미드필드의 에머리 선수를 결장 의심의 이름을 넣었는데 나머지 자원들이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좀 개인적으로 다 올 거라고는 보거든요. 근데 라인업은 어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 이게 어찌 보면 마지막 경기이기 때문에 우승컵 들어올리고 뭐 하고 하려면 일단 다 오긴 올 거예요. 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1970년도 그리고 또한 1972년도 분열의 역사가 있죠. 얘네들은 1970년도에 파리 시내에서 제대로 된 일부 구단을 만들고 싶었던 정치인, 자산가들이 파리 FC하고 파리 외곽에 있는 생제르맹 지역을 합쳐가지고 지금의 파리 생제르맹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단 2년 만에 이게 없어졌대요. 왜냐, 지금 외곽에 있던 그 색채를 빼라고 계속 압박을 했다고 합니다. 이 중심부에 대한 색깔을 더 넣어라. 어찌 보면 두 개의 클럽이 만들어진 건데 파리 외곽이 아닌 중심으로 모여 이거였는데 아무래도 외곽에 있던 원래 생제르맹의 그 클럽들은 불만이 좀 있겠죠. 그래서 생제르맹이 하브리그로 강등되는 걸 감수하고 생제르맹이라는 이름을 지킨 채 갈라져 나갔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어찌 보면 파리는 1부 리그에 그대로 남았고 생제르맹은 3부 리그부터 다시금 출발한 거죠. 2년 만에 분할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 상황은 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생제르맹이 엄청나게 막대한 자본들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했고요. 그것도 좀 꽤 최근인데 그때까지는 뭐 차근차근 생제르맹이 이렇게 밟아서 1부 리그까지 올라온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투자가 들어간 거죠. 근데 반대로 파리 FC는 그 다음부터 계속 나락을 치면서 하브리그에서 멈춰 있었던 겁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47년 만에 파리가 지금 극적으로 1부 리그에 성공해가지고 지금 두 팀이 만나는 건데 이게 여기 말고도 더 다른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이번 경기에 대해서. 근데 그게 진짜다 아니다 뭐 혹은 그냥 흘려듣는 겉도는 얘기다 이래가지고 제가 여기다 넣진 않았는데 무슨 얘기들이 지금 흘러나오냐면 일단 파리 생제르맹이 카퍼레이드를 하겠죠. 우승한 다음에. 그건 안 한다고 합니다. 네, 경찰 인력들 때문에 안 한다고 하고요. 그 다음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보통은 경기가 끝난 다음에 트로피를 들어 올리죠. 경기장 중앙에서. 근데 그걸 파리 FC가 지금 엄격하게 방해한다고 해요. 우리 파리 경기장에서 생제르맹이 우승컵 드는 꼴은 못 본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지금 이게 확정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얘기들이 나온다라는 건 경기가 끝난 다음에 원래 트로피를 드는 게 역사적으로 보통 문화인데 경기 전에 그냥 잠깐 들고 빠져. 이런 식으로 하고요. 그리고 또한 그 트로피조차도 중앙이 아닌 그 원정팀 미니 테이블 같은 거 하나 만들 테니까 거기서 들든가 말든가 이런 얘기가 또 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지금 파리 FC가 생제르맹에 대해서 비호래요. 네, 별로 안 좋아한다라는 거겠죠. 니네 축제를 왜 우리 구장에서 하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온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도 좀 전 이해가 안 가는 게 원래는 보통은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사이가 안 좋다고 이렇게 저걸 오케이 한다라는 거 뭐 이런 얘기가 지금 돌고 있다라는 것도 무언가 파리 FC가 좀 돈이 좀 많나 봐요. 네, 아무튼 뭔가 좀 힘이 좀 있나 봅니다. 아무튼 그런 얘기들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얘기들도 있었는데 뭐 굳이 정확한 팩트가 아니기 때문에 안 가지고 온 겁니다, 여러분들. 아무튼 좀 다양한 얘기들이 많습니다. 지금 이 두 팀 간에 사이가 좀 별로 안 좋다라는 건. 네. 자, 일단 배당적인 측면을 보면 알겠지만요. 핸디 무승부 3.55가 10회 배정받아서 홈기준 지금 1승 2무 7패인데 배당으로 봤을 땐 지금 파리의 배당이 엄청나게 떨어지고 있고 생제르맹의 배당은 많이 올라가고 있는 추세거든요. 생제르맹이 올라간다기보다는 파리 FC 쪽의 배당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파리 FC의 승하고 무승부 쪽 배당이 많이 좀 떨어지고 있다는 거. 배당의 움직임을 좀 끝까지 볼 필요성이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생제르맹은요. 굳이
굳이 선수들을 안 데려올 거예요. 그러니까 선수들을 출전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 얘네들은 챔피언스 리그가 지금 걸려있기 때문이죠. 지금 배당의 움직임이 지금 여러분들 이렇거든요. 현재 상황에서. 전날인 거 아시죠? 여러분들 다. 오늘은 여러분 토요일입니다. 자, 근데 지금 이렇게 배당이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 역시나 지금 무언가 좀 문제가 좀 있어 보이는 현재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거는 어느 팀이 이기고 진다기보다는요, 파리FC의 많은 핸디 혹은 그 다음에 저득점 다득점으로 다가가는 게 조금 더 현명해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 외적으로 오늘 경기들 아시겠지만 경기가 어마무시하게 많습니다. 또한 지금 최근에 경기가 엄청나게 많죠. 네, 전부 다 회원분들이 봤을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많이 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루 1,200원 라면 한 봉지죠. 그거보다 훨씬 더 좋은 가치를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로 인해 굉장히 많은 회원분들이 동행해 주시는데 그 부담감도 안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최선을 다해서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Yeah, it's our game. 데이터의 바다 위 전술을 띄워 치열한 토론 끝에 하나 된 이 목소리. 누구의 패스가 더 날카로운가? 우리의 분석엔 경계가 없지. 모두가 외쳐. 아빠는 축구왕. 뜨거운 의견들이 부딪히는 광장. 축구란 이름 아래 우린 다 친구야. 아빠는 축구왕. 아빠는 축구왕. 본 채널은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 사행성 행위를 권장하지 않으며 건전한 스포츠 관람 문화를 지향합니다. 본 콘텐츠는 정보 제공 목적의 분석 영상이며 실제 베팅이나 구매를 권장하지 않습니다. 불법 사설, 도박과는 전혀 관련이 없음을 다시 한번 공지드립니다.